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한 번 더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에드 마일렛 지음, 박병화 옮김, 토네이도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한 번 더 시도하고, 한 번 더 전화하고, 1시간 더 일찍 일어나고, 한 번 더 관계를 구축하여 성공으로 이끄는 삶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엇이든 한 번 더 자발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우리는 엄청난 보상을 얻게 됩니다. 최고의 삶은 세상의 기대치보다 한 번 더 행한 바로 그곳에서 끊임없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삶을 완전히 바꾸고 싶다면 한 번 더로 시작하면 됩니다. 즉, 삶을 변화시키는 기회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습니다. 한 번 더 만나고, 한 번 더 결정을 내리고, 한 번 더 도전하고, 한 번 더 생각하면 우리는 더 깊고 더 넓어진 확장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 한 번 더에 집중하는 습관을 가지면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선택을 하게 되며 이는 더 많은 변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결정적인 기회와 변화는 이러한 작은 생각과 행동을 결합하고 그것들을 연속해서 쌓아가는 과정에서 태어납니다. 우리는 목표를 이루고 성공하려면 뼈를 깎는 고통과 시련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성공을 얻은 다음에야 비로소 신나는 삶을 보상으로 만끽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로 시작하면 고통보다는 뿌듯한 성취감을 얻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대견함과 믿음이 강화됩니다. 자신이 가고 있는 길 위에서 고통, 좌절, 두려움과 싸우는 사람보다 매력, 즐거움, 재미, 성취감, 보람을 발견하는 사람이 그 길을 완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에 한 번 더를 장착하라. 자신에 대한 믿음을 바꾸면 삶이 바뀝니다. 즉, 변화를 원한다면 먼저 정체성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에 대한 믿음은 그대로 유지한 채 변화된 삶을 갈망하는 그런 모순에 찬 삶을 살아갑니다. 정체성이 바뀌어야 삶이 바뀝니다. 정체성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목표를 위해 나를 바꿀 수 있는가? 그리고 서슴없이 물론이고 말고라는 답이 즉각 나와야 합니다. 목표를 이루려면 목표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나를 바꿔야 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목표에 자신의 정체성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에 목표를 맞추는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성장을 멈춘 사람입니다. 계속 성장하고 시야를 넓히고 배우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재설정할 줄 압니다. 충만한 성공과 행복은 이 재설정 과정에서 탄생합니다. 당신의 내면에 한 번 더의 정체성을 세팅하라. 이처럼 한 번 더의 정체성은 우리의 내면에 담긴 모든 메시지를 장악함으로써 우리에게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통제력이라는 재능을 선물합니다. 한 번 더 시도를 축적하라. 삶은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미리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내는 유형의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기다리지 말아야 합니다. 공격적이 되어야 합니다.
완벽한 한 번 더 시도는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단순 명료하게 시도만 하면 됩니다. 한 번 더 시도를 포기하는 것은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 안에 숨어버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처음 한 번 더 시도를 할 때는 우리가 정확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한 번 더 시도에서는 좀 더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언제나 처음이 서툽니다. 한 번 더 시도는 처음보다 반드시 진전을 이룹니다. 한 번 더 시도는 새로운 경험의 지평에서 출발하는 것이기에 더 나은 결과를 얻을 확률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우리의 하루를 24시간이 아닌 72시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시간을 3등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하루는 오전 6시부터 정오까지이고 두 번째 하루는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세 번째 하루는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인데요. 큰 하루를 작은 하루들로 이렇게 쪼개 놓으면 분 단위의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긴박감이 더 높은 수준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오늘 꼭 해야 할 일에 훨씬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전략을 통해 일과 대인관계, 생산성, 건강, 취미생활을 더 짧고 더 강렬한 시간 조각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긴 거리를 몇 개의 단거리로 나눠 놓으면 전력 질주 구간이 그만큼 많아집니다. 즉, 결승선까지의 시간 거리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심하게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더 작은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너무 생산성에만 매달릴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삶은 균형 감각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하루를 사는 이유는 워커홀릭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써보지도 못한 채 사라지는 시간의 파편들을 최대한 모아보자는 것입니다. 컴퓨터에서 더 많은 저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조각 모으기를 실행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더 작은 하루를 살면 낡은 습관을 새롭고 효과적인 습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한 동작과 반응도 더 빨라지는 것을 느끼고 시간 조절 능력 또한 개선될 것입니다. 감정의 지배자, 한 번 더의 생각 습관, 한 번 더 의식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하는 사람은 감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꿔 놓을 줄 압니다. 이는 완전히 새로운 주소로 이사를 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는 데는 행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큰 돈을 벌어도 불행한 것은 마음의 온도 조절기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어도 자동적으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부자가 된다고 해서 마음의 집에서 날뛰는 그런 감정들이 저절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의식적으로 행복을 찾고 한 번 더 의식적으로 즐거움과 긍정적인 태도를 찾아야 합니다. 한 번 더 친절과 관용을 베푸는 길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마음의 집에 숙박하고 있는 감정들의 리스트를 새롭게 혁신해야 합니다. 감정을 관리하고 다스리는데 가장 요구되는 두 가지는 정직과 진실입니다. 감정은 우리가 목표에 이르렀을 때 얻는 부산물이나 전리품이 아닙니다. 감정을 지혜롭게 관리하지 못하면 목표를 이룰 수 없습니다. 감정은 성공에 매우 중요한 가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 한 번 더 꿈을 꾸어라.
행복과 성공, 생산성을 위해서는 상상력과 꿈, 비전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상상력, 꿈, 비전을 만들어내는 습관이 바로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재발견하고 한 번 더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와 생각, 감정은 유리잔과 같습니다. 그 잔을 새로운 것으로 채우려면 기존의 것을 깨끗하게 비워내야 합니다. 이 비워내는 작업에서도 한 번 더의 습관은 빛을 발합니다. 성공은 그 성공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한 번 더의 습관으로 과거를 더 비워내고 그만큼 더 새로운 것을 채워 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타인을 압도하는 훌륭한 경쟁력이 되어줍니다. 새로운 꿈을 꾸지 않으면 과거에 파묻히게 됩니다. 새롭고 기발한 상상력에서 솟아나는 아이디어로 잔을 채우지 않으면 고인 물만 물끄러미 바라보는 삶을 살 뿐입니다. 미래를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새로운 비전과 가능성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우리의 뇌와 생각과 감정을 미래로 돌려놓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통받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결점투성이이고 매 순간 장벽에 부딪힙니다. 하지만 그것에 갇히지만 않으면 그것을 극복해낼 힘과 지혜, 지식과 균형이 나타납니다. 한 번 더의 습관이 그런 가치들을 찾아내는데 빼어난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한 번 더 목표를 이루어라. 먼저 자신이 무엇을 진정 바라는지를 꼼꼼하게 리스트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 바람에 구체적인 색깔을 입혀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속의 생각과 에너지들이 구체적인 실체로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뭔가 가슴 뛰는 활기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목표가 구체적으로 그려지면 그때 비로소 작전 계획이 필요해집니다. 무엇보다 먼저 목표 달성을 위해 자신이 기꺼이 견딜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내야 합니다. 이는 정말 중요하고도 중요한 작업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과정에서 목표 달성을 위한 좋은 기준을 마련하게 됩니다. 목표를 세우지 않고 전략만 습득하는 것도 시간 낭비요. 목표만 세우고 그에 상응하는 기준들을 만들지 않는 것도 시간 낭비입니다. 한 번 더 새로운 습관을 찾아라. 습관을 보면 인생이 보인다고 하는데요. 셀 수 없이 많은 행동 패턴의 주인은 습관입니다. 굳이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보통 이런 습관은 삶에 적절합니다. 하지만 모든 습관이 삶을 최적화로 이끄는 효율의 세계로 안내하지는 않습니다. 종종 우리는 어처구니 없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나쁜 습관을 들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생을 바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습관을 바꾸면 됩니다. 습관을 원하는 삶의 방식과 일치시키면 됩니다. 한 번 더의 습관은 새로운 습관을 찾는 모든 경로의 밑바탕이 되어줍니다. 의미 있고 긍정적인 한 번 더가 반복해서 쌓이면 무서운 위력을 발휘합니다. 한 번 더의 습관은 우연과 행운을 우리의 삶을 극적으로 바꾸는 기회로 만들어냅니다. 좋은 행동을 습관이라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만들려면 한 번 더 의도적으로 행동하고 한 번 더 의도적으로 재구성하고 한 번 더 의도적으로 반복해야 합니다. 습관을 바꾸지 못하면 어떤 결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어려운 일을 하라. 어렵고 불편한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모든 놀라운 성과의 반대편에는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불편함의 존재를 삶의 한 부분으로 끌어안아야 합니다. 평범한 만족과 평범한 자신감이 아니라 강렬한 만족과 넘치는 자신감은 불편한 일을 성취했을 때 얻어집니다. 성공으로 가는 기차는 평균적이고 평범한 에너지가 아니라 압도적인 남들과 차별되는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해야 할 일 목록의 맨 위에는 어렵고 불편한 일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무리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평균이 아니라 평균 이상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쉬운 일도 어려운 일도 처음에는 똑같이 힘이 듭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어려운 일도 쉬운 일도 똑같은 무게의 습관이 됩니다. 어렵고 불편한 일을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더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어떤 지점이 한계점인지, 어떤 지점이 임계점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면 성공으로 가는 프로젝트는 더욱 정교해집니다. 쉬운 일만 선호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 번 더의 습관은 꼭 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사람들이 멈춰서 있는 일을 찾아내 이를 기회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 번 더 어렵고 힘든 일을 하고 한 번 더 침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책 한 번 더의 힘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한 번 더의 습관으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삶에서 열망하는 일에 집중하는 삶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